데드풀은 누구와 일하던 어디에 있든 모든 상황을 자신의 스타일로 만드는 히어로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가 만약 북한에 도달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That place makes Hitler's anus look like Waikiki. 오늘은 데드풀이 북한에서 벌인 일들에 대해 전해드리려 합니다. 몇 년 전 암을 치료하기 위해 웨폰엑스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된 웨이드 윌슨. 그는 이 과정에서 힐링 팩터 능력을 얻어 죽을 수 없는 몸이 됐으나 그 대가로 정신이 완전히 뒤틀려버리게 됐고 실험팀에선 더 이상의 실험은 불가능하다며 그를 여타 다른 실험자들과 마찬가지로 들판에 버려버립니다. 이후 서서히 몸이 회복된 웨이드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조용히 사라져 버리죠. 그런데 웨이드를 버렸다는 사실에 매우 분노한 인물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암치료법에 집착하고 있던 버틀러 박사였는데요. 그는 연구원에게 암을 치료하는 능력의 가치가 얼마나 높은지 모르냐며 윽박질렀고 연구원이 상부에서도 더 이상 실험을 진행하는 걸 원치 않았다고 말대답을 하자 가차없이 그를 쏴버립니다. 자신은 더 이상 같이 일하지 않겠다는 말과 함께 말이죠. 사실 버틀러는 암에 걸려 죽어가고 있는 여동생을 치료하기 위해 웨이드를 연구하고 있던 것. 그는 웨폰엑스 프로젝트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으나 모든 게 엎어지자 이젠 자발적으로 나서 데드풀이 나타날 때마다 공격해 긴 시간 동안 몰래 그의 피와 장기를 수집해냅니다. 그리고 데드풀 역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 누군가 의도적으로 자신을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뉴욕의 한 건물 위 옥상에 앉아 생각에 잠긴 데드풀. 참고로 이때 데드풀의 머릿속에는 프레스턴이라는 한 여성의 영혼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이 덕분에 데드풀은 기절한 상태에서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추후에 파악할 수 있었고 그녀의 귀중한 조언들 역시 때때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일의 시작이 웨폰엑스 프로젝트였기에 동지인 울버린에게 도움을 요청해봐야겠다 느낀 데드풀. 그는 그의 저택에 잠입해 집사를 기절시킨 후 뻔뻔하게 울버린에게 다가가 자신이 위기에 처한 것 같다 말하는데요. 울버린은 그저 퉁명스럽게 너처럼 살면 공격받는 건 당연하다면서 어서 꺼지라 말합니다. 데드풀은 어쩔 수 없이 자리를 뜨지만 울버린이 예민하게 구는 이유가 이불 밑에 스톰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날 밤 홀로 고민에 빠진 데드풀. 그는 아무래도 뭔가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느끼는데 이 때문에 자신도 대비를 해야겠다 생각했고 갑자기 허벅지를 자르더니 뭔가를 집어넣습니다. 프레스턴은 그게 뭐냐 물었지만 데드풀은 그저 앤트맨을 집어넣은 콘돔이라며 농담을 던질 뿐이었죠. 이후 홀로 빈집에서 밤을 보내는 데드풀. 이때 누군가 그를 찾아오는데 의문의 남자는 바로 울버린이었고 그는 데드풀에게 너가 맞았다며 조사를 해본 결과 한 집단이 데드풀을 따라다니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코를 훌쩍이더니 납치범들이 이미 근처에 도달했다 말하는 울버린. 이들은 서둘러 탈출을 준비했고 각자 탈출로를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데드풀은 총알 세례로 길을 뚫었고 울버린은 벽을 타던 용병들을 처단하는 등 각자의 스타일대로 난관을 헤쳐나갑니다. 문제는 생각보다 납치의 스케일이 컸다는 것. 옥상에 도달하자 헬리콥터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곤 분노하며 난사를 시작하는 데드풀. 하지만 사실 그는 버틀러의 연구실에 납치돼 있었는데 데드풀의 반항은 모두 그의 상상이었고 그는 예전에 이미 버틀러의 함정에 걸려 기절에 끌려왔던 것입니다. 데드풀을 바라보며 한 대령과 대화를 나누는 버틀러 박사. 그는 상황을 브리핑해주겠다며 대령과 함께 나가는데요. 이때 데드풀의 다리가 점점 부풀어 오르더니 무언가를 뿜어냅니다. 바로 데드풀이 이전에 몰래 넣어놨던 칩이 터진 것이었는데 그는 혹시 몰라 다리 안에 아드레날린 덩어리를 넣어뒀던 것이었고 이로 인해 기절 상태에서 깨어날 수 있었습니다. 실험관에서 뛰쳐나와 연구원과 경비 모두를 죽여버리는 데드풀. 이후 그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파악하기 시작하는데요. 사실 이들은 데드풀의 기억을 조작할 수 있는 약물을 주입하고 있었으며 그 후유증 때문인지 데드풀은 몸 상태가 정상 컨디션이 아님을 직감합니다. 몸을 추스른 후 실험실 밖으로 나와보는 데드풀. 거기엔 환히 웃는 김정일 동상이 그를 반기고 있었는데요. 사실 버틀러 박사는 북한과 손을 잡고 데드풀을 연구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데드풀은 버틀러를 만나게 되는데 당연히 데드풀은 자신의 분노를 풀기 시작했고 이에 버틀러는 이곳의 진상을 알려주겠다며 일단 따라오라 말합니다. 그곳엔 버틀러의 실험을 받고 있는 수많은 돌연변이들이 있었죠. 사실 버틀러는 데드풀의 DNA를 연구해 북한을 위한 새로운 엑스맨 슈퍼솔저들을 만들고 있던 것입니다. 추악한 광경을 본 데드풀은 이제 버틀러를 죄책감 없이 죽여버릴 수 있겠다며 그에게 머리를 돌리지만 버틀러는 당당하게 만약 자신을 죽인다면 다시는 너의 옛 연인 카멜리카와 사랑스러운 딸을 볼 수 없을 거라 말합니다. 이에 데드풀은 나에게 딸이 있다고라며 깜짝 놀라지만 그 순간 버틀러는 방아쇠를 당겨버리죠. 잠시 후 다시 정신이 돌아온 데드풀.
그는 계속된 서프라이즈에 의해 정신이 많이 무너진 상태였는데 이때 북한판 나이트크롤러인 킴이 데드풀에게 접근합니다. 킴은 현재 모든 돌연변이들이 탈출할 계획이 있으나 가족들이 인질로 잡혀있어 그러지 못하고 있다며 데드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요. 문제는 데드풀은 현재 자신에게 딸이 있다는 생각에 충격을 받아 아무 의지가 없다는 것. 결국 그는 생각을 좀 정리해야겠다며 프레스턴에게 몸을 맡겼고 데드풀의 육체는 이제 프레스턴의 의지대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킴의 도움을 받아 풀려난 후 이동하기 시작하는 프레스턴. 이 와중 그녀는 엄청난 광경을 목격하는데 바로 수면 상태에 빠져있는 울버린과 캡틴 아메리카였습니다. 버틀러는 데드풀을 납치하면서 이들까지 함정에 빠뜨려 데려온 것이었죠. 육체 내부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데드풀은 깜짝 놀라 다시 통제권을 가져왔고 울버린과 캡틴을 깨웁니다. 그리곤 지금까지 있던 모든 상황을 말해줬고 이 시설을 무너뜨려야 한다 말하는데요. 어찌됐든 친구들과 다시 만나 힘이 솟는다며 기쁜 감정을 내비칩니다. 물론 울버린과 캡틴은 우리가 친구는 좀 이라며 거리를 두지만 말이죠. 잠시 후 모든 돌연변이들을 집합시켜 탈옥을 시작하는 이들. 데드풀은 우선 북한군 한 명에게 죽방을 선물하곤 그의 총을 이용해 경비들을 제압하기 시작하는데요. 나머지 돌연변이들 역시 각자의 파워를 활용해 시설을 파괴해버립니다. 이렇게 싸움은 히어로 측이 무난하게 승리하는 듯 싶었는데 하지만 북한군 역시 대비책이 있다는 점. 군인들은 주사기를 꺼내 주입하기 시작했고 이내 괴물처럼 변해버립니다. 무슨데? 괴물이 된 군인들에게 상대가 되지 않는 돌연변이들. 이들은 한 명 한 명 죽음을 맞이하는데 하지만 괴물들이 오리지널 히어로인 캡틴, 울버린 그리고 데드풀까지 제압하긴 무리였고 이들의 협공 앞에 한 명씩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데드풀의 실수로 울버린에게 상처가 나긴 했으나 데드풀은 헬로키티 데일밴드로 그를 위로해주죠. 결국 항복할 수밖에 없었던 마지막으로 남은 군인. 데드풀은 그에게 버틀러의 위치를 털어놓으라 압박했고 군인은 돌연변이들의 가족들이 위치한 실험실에 있다며 서둘러 자백합니다. 새로 얻은 정보를 토대로 버틀러에게 향하기 시작한 히어로들과 돌연변이 생존자들. 실험실 앞에 도착한 이들은 무작정 쳐들어갈 순 없다며 작전을 세우기 시작하는데 잠시 후 데드풀이 실험실 앞을 서성거리다 경비원에게 잡혀버립니다. 당연히 버틀러 박사는 물론 대령까지 밖으로 뛰쳐나오는데요. 사실 이 데드풀은 한 돌연변이가 위장한 것이었고 그가 연막탄을 터뜨리자 진짜 데드풀이 돌연변이들과 함께 뛰쳐나와 대령을 포함한 모든 군인들을 척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 캡틴은 돌연변이들의 가족이 있는 곳으로 향해 그들을 지켜내곤 방패로 총알들을 반사해 학살을 이뤄내죠. 모든 군인들을 정리하고 난 후 자신의 가족 역시 여기에 있을 거라며 피켓 사인을 들곤 설레하는 데드풀. 하지만 냄새를 통해 이미 많은 민간인이 죽어있다는 것을 파악한 울버린은 일단 자신이 살펴볼 테니 잠시 앉아있으라 말하는데요. 이때 한 남성이 이미 모두가 죽었다고 절망하며 자리를 빠져나갑니다. 이에 데드풀은 서둘러 땅을 파보기 시작했고 그 안에서 자신의 옛 연인 카멜리카의 시신을 발견하죠. 다 자신의 잘못이라며 오열하기 시작하는 데드풀. 이런 그를 캡틴과 울버린은 겨우 진정시켜 다시 내부로 들여보내는데요. 이들은 데드풀에게 진정하고 있으라 말한 후 이 시설 전체를 날려버려야 한다며 다량의 폭탄을 설치하러 떠납니다. 그런데 캡틴과 울버린이 떠나자마자 데드풀은 다 듣고 있는 것을 안다며 어서 만나자고 혼잣말을 하는데 놀랍게도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잠겨있던 한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버틀러의 비밀 연구실이 있었죠. 데드풀과 마주하자마자 먼저 말을 거는 버틀러. 하지만 데드풀은 그의 말을 무시하고 다른 곳을 응시합니다. 바로 암 말기이자 버틀러에 의해 생명을 연장 중이던 그의 여동생이었죠. 이에 버틀러는 자신의 여동생을 그만 쳐다보라며 소리를 지르곤 어차피 너가 강화 유리로 이루어진 이 방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윽박지릅니다. 하지만 이때 버틀러가 흥분한 사이 침대에서 일어나 개방 버튼을 눌러버리는 여동생. 당연히 버틀러는 크게 당황했고 데드풀은 우선 그의 팔을 부러뜨려 지금부터 처벌을 하겠다며 목을 조른 후 순식간에 그를 죽여버립니다. 버틀러를 처리한 후 여동생과 대화를 나누는 데드풀. 그녀는 사실 자신 때문에 수많은 이가 고통받는 것에 지친 상태였고 예전부터 죽음을 요구해왔으나 버틀러에 의해 강제로 살고 있던 것인데요. 이제야 편안한 마음이 됐다며 그저 조용히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해달라 요구합니다. 데드풀 역시 그녀에게 옳은 일을 한 것이라며 고맙다고 인사를 전하죠. 데드풀이 연구실을 나오자 서둘러 북한을 빠져나가는 이들. 물론 이 과정에서 데드풀은 나머지 북한군을 몰살시키는 건 역시 잊지 않았으며 이렇게 버틀러 납치 사건은 히어로 측의 승리로 마무리됩니다. 며칠 후 밀항선을 타고 도쿄에 도착한 히어로들. 여기서 이들은 이제 헤어져야 할 시간이라며 각자의 길을 떠나는데요. 캡틴과 울버린이 사라지자 머릿속의 프레스턴은
북한에 딸의 시신은 없었으니 아직 살아있을 수 있다며 희망을 버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데드풀은 자신이 그녀를 찾아봤자 그녀가 다칠 위험만 커진다며 쓸쓸히 뒤돌아설 뿐이었죠. 네, 오늘은 이렇게 데드풀 납치 사건에 대해 전해드려봤는데요. 이후 데드풀과 그의 딸에 관한 스토리가 궁금하시다면 댓글을 통해 요청해 주시길 바라며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추후에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